Hi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Will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좀 미리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 공부 방법을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책 아웃라이어 요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요 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윌 어때요? 그 에이미 퍼디를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How I Met Your Mother로 바꾼 다음에 프레셔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좀 즐거운가요? 어때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즐거워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윌이 쉬는 시간에 조금씩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되나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간이 총 다 합하면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아,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똑같은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보고 나머지는 새로운 걸 계속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에피소드 1, 2는 이게 번갈아가면서 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에피소드를 보고. 쭉 보고. 지금 뭐 그것도 한 에피소드 10까지 있나요? 어느 정도 있죠? 그게 한 에피소드다. 시즌이 7인가요? 아, 시즌 7까지 있고 네. 한 시즌이 한 10편에서 20편 네, 정도 그 되겠죠. 정도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서도 그게 몇 년 정도 전에 찍은 거였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그것도. 예전에 봤던 한 거였는데. 10년쯤 됐나? 그 정도 됐을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 그게 3, 4년 정도 했겠네. 시즌이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됐겠죠? 시즌이 보통 6개월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7까지 있는 거 보면 한 3, 4년 정도 했겠네요. 여기까지 있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첫 번째 표현 이거 예를 들면 그 좀 믿기 힘든 얘기할 땐 incredible story라고 그러잖아요. credible story 하면 믿을 수 있는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믿을 만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근데 I'm gonna는 빨리 하고 I'm gonna tell you incredible. 여기서 credible이 좀 강세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I'm gonna tell you, tell에 좀 강세가 가고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이렇게 하면 좋고.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벌을 받는 거냐? 그러니까 something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좀 처벌을 받아야 되냐 그런 거겠죠.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그래서 이게 약간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대화할 때는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또 수동태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문장이라 외국 애들은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사역동사인데 수동태 예를 들면 나는 머리를 잘랐다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헤어컷? 그렇죠. 근데 그거를 have라는 동사를 앞에 써주거든요. 그래서 have my haircut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have를 내가 누군가 이발사한테 부탁을 해서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은 수동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헤어 겁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죠.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뭐 이런 거? first?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점심 먹었냐 할 때도 Do you eat lunch 이렇게 안 하고 Do you have lunch 보통 이렇게 맞아, 얘기하거든요. 그렇네. 근데 혹시 점심 같은 거 먹을 때 eat하고 have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있다고? 그러니까 eat를 썼을 때하고 have하고 좀 약간 어감상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다는 뜻인데 이는 지금 먹는 동작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는 뭐 누구하고 얘기도 하고 즐겁게 보통 먹게 되잖아요. it은 그냥 꾸역꾸역 먹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냥 먹는 거 자체 초점을 맞춘 게 it이고 have는 정말 인간답게 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have를 쓰는 거예요. Do you have lunch 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상대편에서 I ate lunch 이러면 나 밥 꾸역꾸역 먹었어 이런 뜻이 되는 좀 거죠. 약간 살짝 네거티브하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자면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네. 그래서 주로 거의 have를 쓰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식사할 때요. Are you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한번 읽어볼까요? Is this gonna take a while?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이게 지금 오래 걸릴 거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거냐. 그래서 Is this gonna take a while?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take a while 이런 표현 많이 쓰이고. Is this take a while?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던 건데 그 데이트 같은 거 신청할 때 처음에 무슨 말로 예를 들면 시간 있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를 보통 시작하는지 아세요? 시간이냐고? 응. Do you have time?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바로 do you have tim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I'm wondering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나 궁금하다 그런 거거든요. I'm wondering.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면 거의 이건 99.9% 상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한 번은 튕겨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여자여서 이렇게 윌한테 물어봤죠. 윌이 남자야. 그러면 마음에 들어도 무조건 그렇게 토요일 날 시간 있냐 내가 그러면 나 토요일 날은 바빠.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시간이 좀 괜찮으니까 이게 나이가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은근슬쩍 나는 너 아니어도 바쁜데 너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한 번 시간을 내줄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99.9%첫 번째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튕겨요. 그러면서 이거 에피소드에서도 그러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밀당인 거죠. 밀당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 한번 해볼까요? You engage. You are engaged. You are engaged. 예. You popped champagne. 그러면 you are engaged 하면 약혼했다 그런 거고요. pop the champagne 하면 축하를 위해서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Thanks for helping me plan this out.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였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계획들이 실행대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죠. 우리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거죠. Plan out 이것도 사실 이게 되게 쓰기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쉽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말인 거죠. Plan this out. 그 다음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We thought you were asleep. 그러면 네가 잠든 줄 알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게 과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 We thought you were asleep. 이렇게. were asleep. 그래서 thought 과거형도 들어갔고 were 과거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과거일을 얘기할 땐 과거일을 써줘야 된다는 거. 과거형. 이거를 이렇게 안 써주면 이게 과거일인지 현재일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시제를 신경 써서 과거일은 과거, 현재는 현재, 3인칭 단수에는 s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게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해볼까요? What was I doing? Me? I'm calling up your Uncle Bunny. 그렇죠. Uncle Bunny. 그래서 이게 엉클 바니가 진짜 웃긴 사람인데. 진짜 웃긴 사람이야? 네. What was I doing?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런 거죠. was I doing? 그러면 me? I'm calling up your Uncle Bunny. 그러는 거죠. 그죠? I'm calling up your Uncle Bunny. 그렇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Hey, you want to do something tonight? 요게 살짝 어떻게 보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제안하는 거죠. 남녀 데이트할 때도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가벼운 친구 사이인데 뭔가 오늘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Hey, you want to do something tonigh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의문문이 먼저 이게 동사가 먼저 앞이 나가진 않네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할 때도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할 때 do you love me잖아요. 근데 이렇게 do를 안 하고 you love me 이렇게 뒤에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네. 실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 동사 did가 앞에 나가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말할 때 실제 컨버세이션에서는 그렇게 뒤에를 올리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eet me at the bar in 15 minutes and shut up. 주다.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 쓴 거죠? 15분 이내에 바이트 만나자. 그리고 정장이 구하라. suit up이네, suit up. 네. 그래요. suit up. 그래서 지금 How I Met Your Mother를 통해서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거를 리스닝 시간 중에 반 정도는 반복해서 보시고 반 정도는 또 새로운 영화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랙티스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결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계단식으로 는다 그랬잖아요. 언어는. 근데 늘지 않을 때 이 순간이 지루한 방식으로 하면 하다가 안 느는 것 같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늘지 않는 것 같아도 재미있어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느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느는 거는 아까 여기 울트라 러닝에서 배웠듯이 율속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엑셀러레이트 여러분이 배우는 데에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또 이게 흉내 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점점 하면서 그렇게 막 따라해 보다 보면 그거가 될 것 같아요. 점점 하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웃라이어 요 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윌 어때요? 그 아웃라이어에서 우리가 1만 시간 법칙을 하는데 1만 시간 법칙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윌이 알고 있는 것하고 뭐 그런 부분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1만 시간 그냥 하면 뭔가 그 익스퍼트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1만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맹모 삼천주교라고 그 맹자를 공부하실 때 어머님이 좋은 환경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경한테 주는 요소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같은 거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이 환경을 창조하고 건축을 창조하지만 일단 창조해 놓으면 그 건축물이 우리 인간한테 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아니면 본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연관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디자인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학교는 너무 딱딱하고 뭔가 학생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안 돼서 정말 도움이 되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학교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예전에 혹시 윌한테도 했었나요? 들어본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그 교육부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 비슷한 예산으로 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냐면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하고 너무 차별화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여기서 답답했던 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꿔나가면 되는 거지 예산도 비슷하게 드는데 단지 예전의 학교들보다 너무 좋다는 이유로 이거를 퇴짜로 놓는다면 그럼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정서적인 도움이 발달이 되는 학교는 도대체 언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상대적 평등에서는 살 수가 없어도 절대적 가난 그 평등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남이 이렇게 잘 된 것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다 못 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은 또 외국이랑 비교가 되고 외국에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살 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맞아. 그 안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바깥하고 경쟁해서 또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생각을 그래서 그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 또 내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윌 혹시 생각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윌은 개인적으로는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저 반대요. 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평성?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왜 허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약간 근데 기부금을 정말 많이 줘서 학생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 찬성. 찬성. 근데 그 양이 학교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더라도 개개인에게는 좀 돌아가는 게 좀 적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 형태로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선진국에서 많이 했었던 이유는 그 돈을 갖고 장학금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골고루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꼭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그냥 웬만한 디스인잡을 고등학교만 나와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꼭 안 해도 내가 그냥 웬만한 디스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금 입학제를 정서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문제가 있는 대학 입시제도도 고쳐야지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고쳐지고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평등화 교육을 많이 외치면서 뭐 외고나 특목고 같은 걸 다 없앤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외국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또 공부하러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못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 많은데 외국으로 좋은 학교 보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취업 지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외국 나온 애들이 역차별 당해요. 근데 아니 어찌됐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목고나 외고를 없애자는 사람은 그런 학교를 없애면 일반 고등학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 고등학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인 일반학교 나름대로 좋아지는 노력을 해야 좋아지는 거지 특목고나 외고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고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 그러니까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고나 특목고에 가는 우수한 학생들이 반에 한두 명씩 더 배치가 되면 더 학교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걸 잘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못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수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 저는 특목고나 외고가 있는 건 찬성. 찬성. 그거는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부모들이 결국은 돈을 많이 써서 학원 같은 걸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서부터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특목고나 외고를 없으면 강남이 또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왜냐면 강남은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모일 거 아니에요. 외부 특목고를 못 보낸 사람들이 거기라도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도 다 없앨 수 있나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시작하려면 끝도 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도 워낙 사람들을 왜냐하면 모든 걸 평등하게 나눠다 보니까 각 가정의 농사짓는데 벼 이삭의 벼가 몇 개 달렸나까지 다 공산당원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세고 검사하느냐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없고 맨날 그거 검사하는 사람만 많은 거야. 그런 뭔가 비효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웃라이어에 보면 그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1만 시간 정도, 최소 1만 시간입니다. 그 정도를 집중을 해야 실력이 늘어. 1만 시간을 사실 그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걸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귀가 뚫리는데 보통 리스닝 하는데 한 2만 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2만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걸 자꾸 많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영어의 특유의 리듬감에 내 귀가 튜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집중을 해야 하는 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뭘 해야지만 이게 좀 내 걸로 좀 남고 다음에 또 들었을 때 막 하고 그냥 흘려듣는 것도 있는데 그냥 막 그냥 무작정 흘려듣는 것보다는 뭔가 집중하는 것과 그러니까 흘려듣는 거를 두 가지를 병행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리스닝 연습할 때도 어떤 때는 집중해서 듣고 어떤 때는 뭐 다른 거 작업하면서 흘려듣고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ow I Met Your Mother 리스닝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킹 연습은 이제 샤우팅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표현들 같은 거를 막 그때는 많이 해서 연습을 하는데 위는 뭐 가끔 복습이나 그런 걸 또 하나요? 한 번씩? 아니요. 그거는 못 하고 있죠. 이제 하려고요. 이제 아니 저 원래 이제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것도 이거 How I Met Your Mother도 그냥 듣기도 하지만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듣는 거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영어 느는 것 같아요. 늘죠.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울트라 러닝에서 율속 단계에서 예를 들면 성경을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구절 하나 갖고도 막 2시간, 3시간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다가 이 표현이 다른 거하고 연결시키는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아까 윌도 오늘 샤우팅에서 공부했던 시간이 오늘 또 공부하는데 막 나오잖아요. 이게 표현을 많이 익히다 보면 그 표현들이 막 서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영어가 급속도로 느는 어떤 단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윌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리스닝이나 스피킹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개월이나 6개월 후쯤에 어떤 율속 단계를 경험을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재미가 확 더 붙을 거예요. 왜냐면 확 느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스스로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영어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줘서 스스로 동기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will하고 will이 how I met your mother 좀 표현 몇 가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고요. 또 outlier 책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또 하겠습니다.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see you next time. 바이.